한국 사람 셋만 모이면 패를 돌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네 화투 사랑은 그 역사가 깊죠. 화투의 매력을 한층 높여주는 이 아이템. 카키색 군용 담요를 깔아주고 방안 가득 퍼지는 짝짝 소리의 탄식과 환호가 뒤섞이며 즐기는 어른들의 놀이 화투는 쌍문동 치타 아줌만 해도 명절이나 친인척의 모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화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어른들의 친목놀이로 자리 잡았을까요? 유일하게 사람이 등장하는 패, 비광의 우산 쓴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화투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민속놀이처럼 자리 잡은 화투는 일본에서 들어온 놀이입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즐기던 카르타라는 하드놀이와 일본의 풍속화를 결합해서 만든 하나후다가 19세기 말 일본 대마 도상인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 화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화투가 민속놀이라니 어처구니없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본 땅에서 시들해진 화투는 한반도로 건너와서 활화산 같은 인기를 얻으면서 종이로 만들어진 화투가 1980년대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플라스틱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놀이문화가 되었지만 화투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죠. 한국 화투를 기준으로 1월 소나무, 2월 매화, 3월 벚꽃, 4월 등나무, 5월 창포, 6월 모란, 7월 쌀이, 8월 럭새, 9월 국화, 10월 단풍, 11월 오동, 12월 비. 월별로 4매씩 총 48장으로 구성된 화투는 세시 풍속, 축제와 행사, 기원회식 등 일본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9월 국화는 일원가를 상징합니다. 국화의 10점짜리 패는 쌍피가 될 수도 10점짜리 패로 남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이것은 왕이 백성의 목숨을 좌우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비에 쌍피에 그려진 검은색 문은 죽은 사람을 내보내는 쪽문으로 이 문에 붙어있는 귀신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쌍피로 쓰입니다. 쌍피에도 별의별 의미가 다 있네요. 우리말로 꽃싸움을 뜻하는 화투에는 꽃과 나무가 주된 소재입니다. 그런데 오광 중 유일하게 사람이 등장하는 패가 있지요. 비광입니다. 비광은 일본에서는 11월을, 한국에서는 12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나 어울릴 법한 비와 버드나무를 배경으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한때 이 남자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엉뚱한 풍문이 떠돈 적도 있었는데요. 비광에서 우산을 쓴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일본 3대 서예가 중 한 사람인 오노도우입니다. 한참 슬럼프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가 버드나무에 오르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는 개구리를 보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나 뭐라나. 어쨌든 비광의 주인공은 바닥의 개구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일본이 서울과 각 항구에 설치해 놓은 화투국 때문에 도박에 빠진 양반이나 장사꾼들의 파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완용이 판돈 수만 원 규모의 화투판을 벌였다는 기사가 실렸고 심지어 이지용은 며칠 만에 수만 원을 잃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조선 국채총액이 1,30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을사오적이 화투로 날린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는 조선 침략 과정에서 조선의 화투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듯합니다. 이쯤에서 무거운 주제 하나 던져볼까요? 화투는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일제 추방을 외치던 1950년대부터 많은 일본 문화가 퇴출되는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꿋꿋이 살아남은 대단한 녀석이죠.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을 공유한 우리가 일왕을 상징하는 똥광에 흥분하고 일본의 어리담긴 패로 민속놀이를 한다는 것은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게 된 이상 화투를 마냥 마음 편히 손해줄 수는 없을 듯하네요.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로 우리의 민화와 한글이 적힌 한국형 화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투의 역사를 통해 놀이문화의 자주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호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